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교재 201쪽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학습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시험도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인데요. 모든 세법에는 과세 표준이 있죠. 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입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여러분 교재. 첫 번째는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말합니다. 손해본 것은 양도 차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3단계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먼저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실지 양도가액이 있습니다. 실지 양도가액.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한 금액이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판매한 금액, 실질적으로 양도한 금액입니다. 실지 양도가액을 계산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1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억. 그러면 여기서 뭘 빼야 되느냐? 실지 취득가액을 빼야 됩니다. 과거에 사왔던 금액이죠. 취득가액입니다. 구입한 금액. 그런데 이 취득가액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내겠죠. 또 중개인 수수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취득가액을 만약에 한 8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취득세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수수료,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인 수수료, 또 소유권 등기할 때 법무사한테 지급된 등기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중개인 수수료. 취득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 부동산을 사가지고 취득한 이후에 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 공사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된 지출을 말합니다. 자본적 지출. 8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빼느냐?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직접 양도 비용이 있습니다. 한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이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타 필요경비다 이런 말도 씁니다.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 아니면 세 가지 실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그냥 필요경비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지 양도가액에서요, 취득가액 빼고 자본적 지출 빼고 직접 양도 비용을 빼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1단계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가 되겠습니다. 실지 판매한 금액, 실지 취득한 가액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1단계 양도 차익을 구했습니다. 양도 차익은 얼마 될까요? 8,800이니까 1,000만 원 되겠네요. 양도 차익이 1,000만 원. 그러니까 양도 차익은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 빼고 자본적 지출 빼고 직접 양도 비용을 차감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양도 차익이 되겠습니다. 이제 양도 차익에서 뭘 빼느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뺍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직역하면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공제해라.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세 가지가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중에서 3년 이상을 보유하고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그러면 이제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면 두 번째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구하느냐? 토지 건물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을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이 양도차익의 10% 공제합니다. 다시요. 토지 건물을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면 이 양도차익의 10%입니다. 그럼 만약에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의 12% 공제합니다. 또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했다. 15%입니다. 그러니까 3년을 기준으로 해서 10%고요. 4년일 때는 12%, 5년은 15%, 6년 이상은 18%, 7년 이상은 21%, 37은 21, 8년 이상은 24%, 9년은 27%, 10년 이상 보유하면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3년에서 4년을 보유했다. 만약에 2년 10개월이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3년 이상일 때만 있는데요. 그러면 10%면 어디에 10%냐? 여기 양도차익이 10%입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 대한 10%는 100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100만 원 빼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 900만 원. 특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3년 이상을 보유해야만이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두 번째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제 여기서 뭘 뺍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뺍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공제하는 겁니다. 두 번 공제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그룹이 있고 2그룹이 있는데 부동산에 관한 것,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250,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해서 250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오늘 부동산 팔았다 250 가능하고요. 주식을 팔아도 250만 원 공제가 가능하니까 1년에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250만 원, 부동산에 대해서 250만 원, 주식에 대해서 2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이죠.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빼면 세 번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가 되겠네요. 1단계는 양도차익을 구한다. 2단계는 양도소득 금액을 구한다. 3단계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렇게. 이제 계산됐어요. 이때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하느냐? 세율. 세율을 곱하면은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요,
이거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다 원칙은 실거래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가 되겠죠. 그런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몰라서 기준시가로 한다면 당연히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202쪽을 넘겨보시면 3번 보세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나왔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주식 및 출자 지분과 기타 자산, 원칙은 실지거래가격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 실지거래가격으로 해야 되는데요.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 왜? 추계 결정하는데요. 양도가액은 뭘로 하느냐? 매감기입니다. 매감기.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실지 거래가격을 모를 때는 양도가액을 모른다면 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 사례 가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에 매매 사례 가격이 있으면 매매 사례 가격, 알 수 없으면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알 수 없으면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시가로 합니다. 그러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면 이거는 매감환기입니다. 매감환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으면 감정가액, 감정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 환산가액도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암기하세요. 양도가액은 매감기,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실지 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취득가액 보세요. 자산을 취득하는데 실제 소유된 가액이 되겠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그렇죠. 매입가격에다가 구입가격에다가 취득세, 또 말소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이 취득가액에는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부당행위에 의한 시가 표준액은 제외된다. 여러분 현재가치 할인 차금 조금 어려운 건데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자, 이 현재가치 할인 차금 체크하세요. 3번 별표시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건물을 말이죠. 현재 3억 주고 샀어요. 시세가 3억인데 당연히 현금 주고 사야 되겠죠. 그런데 3억인데 이 결제를 한 1년 후에 3억 5천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장기 미지급금이 되겠는데요. 뭐 이런 건 잘 몰라 됩니다. 3억 5천. 그러니까 내가 건물 3억인데 이건 현재 가치고 이건 미래 가치지요. 1년 후의 가치입니다. 이때 3억 주고 산 건물 대금을 결제는 3억 5천으로 결제하겠다. 그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익이 이게 5천이 바로 뭐냐? 이것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입니다. 5천. 결과적으로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니까 결과적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은 3억 5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격을 확정하는 경우에 역시 이자 상당액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대금 지급 방법, 사실은 이거 이자에 해당되는 거죠. 현재 가치는 3억인데 자금을 이렇게 연장해서 주니까 이자 상당이 포함된 거죠. 이것도 취득가액에 포함시킨다. 자본적 지출 나왔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줄쳐봐요. 내용연수를 연장시킨다.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사용가능연수인데요. 사용가능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또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말합니다.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라든가 냉난방 장치를 설치한다든가 빌딩 건물에 피난시설을 설치하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라든가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100%의 이용가치는 없지만 복구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개량 확장 증설 등 또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들어가는 소송비용과 화해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과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본적 지출의 반대는 수익적 지출이죠. 이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도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을 직접 양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또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가 들어갑니다. 또 부동산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신고하지요. 신고서 작성비용, 또 계약서 작성비용, 또 공증비용, 또 인지대 뭐 이런 것들이 다 직접 양도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주택채권을 사는데요. 그러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가 되기도 전에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손실입니다. 채권 매각 차손이 되겠습니다. 채권 매각 차손, 거기 끝에 나왔죠? 매각 차손, 이러한 것들이 양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계 결정에 의한 경우가 나왔죠? 매매 사례 가격 나와 있고요, 감정가액 나와 있고, 환산 취득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거니까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 매매가, 감정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 나왔는데요. 이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해줍니다. 여러분 보시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였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 그러면 취득가액도 국세청 기준시가입니다. 이때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요,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요, 국가가 인정하는 경비를 공제합니다. 이것을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합니다. 계산공제. 어린 자와 공제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거기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나와 있는데요. 넘기면 우리가 토지 건물을 팔았을 때 양도가액이나 취득가격을 실거래가로 할 때는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공제하는데요.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국가가 인정하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줍니다. 거기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토지는요, 개별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공제합니다. 3%. 토지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 미등기 토지는 1000분의 3, 0.3%를 공제합니다. 건물은 역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 건물은 0.3%, 1000분의 3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미등기는 제외되고요. 자, 그러면 암기하셔야 돼요. 토지와 건물은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3%, 3%, 7%, 그리고 나머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 이렇게 기억하세요. 토지와 건물은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나머지는 1%. 토지와 건물은 3%, 3%. 건물도 3%, 아니 토지도 3%, 건물도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그러나 이제 미등기 토지와 미등기 건물은 0.3%가 되겠죠. 토지와 건물은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 337박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건물은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나머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를 공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이렇게 양도차익은 이렇게 구하고요. 나머지는 계산이 똑같습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이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자세하게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